22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대통령실 현안 질의. 여야 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회의 내내 정회를 반복했습니다. 예상대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 기억이 안 난다, 사실이 아니다, 모르는 일이다로 일관했습니다. 먼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 보고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고 따지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증인 자격으로 나오다 보니 업무 현황 보고가 채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현안 질의를 강제하려고 위법적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선서를 강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갑질이라고 대통령실을 두둔했습니다. 이에 박찬 대위원장이 말씀을 좀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자 강 의원은 이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한 협치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강 의원 역시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며 비아냥댔습니다. 운영위는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소란부터 빚었습니다. 민주당 정의로 의원이 박 위원장에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조태용 안보실장의 위증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고발해달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지금 뭐하는 거냐며 고성으로 항의하며 끼어들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다른 사람 질의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나, 기본도 원칙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입 닫으시면 진행하겠다, 입 닫으라고 했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정회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결국 입 닫으라는 표현에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다면 유감을 표명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단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원활한 운영을 해보려는 박 위원장의 고충도 느껴지네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초반부터 많이 지적되었고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이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초청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정 실장은 대통령은 현재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는 김 의장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응하지 않았고 김 전 의장이 사과를 담은 유감 표현을 한 바 있다고 퉁쳤습니다. 그런데 이도훈 홍보수석은 왜곡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지만 김진표 회고록에서 왜곡된 부분이 꼭 집어서 어디냐고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변명은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 모두를 조사하라고 했다는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참사 책임자를 조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약범설, 뇌진탕설, 각시탈설, 토끼머리띠설, 오이를 뿌려서 미끄러졌다는 설 등 쏟아지는 극우 유튜브들의 음모론을 수사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이었나요? 정작 진실을 밝혀야 할 대통령 자신은 참모 뒤에 숨어서 격노만 하고 있으니 참모들의 망언들이 더 쏟아지고 있네요. 바이든 날리면 시즌2인가요? 국민 듣기 테스트도 모자라서 이제 국민 독해 테스트를 하나 봅니다. 한편 정 실장에게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묻자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명령에 박정훈 대령이 항명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인간들을 대통령실에 다 모아놓은 것 같네요.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서 정 실장은 제2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위헌이 분명한데도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록도 없다고 하고 국회의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마찬가지로 직무유기겠네요. 정 실장은 한술 더 떠서 최아무개 목사의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에 거대한 탄핵 쓰나미도 무섭지 않은 참 겁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와중에 보수논객이라는 전원책 작자는 탄핵 요구 청원은 90%가 민주당 지지자일 것이라며 장난질이라고 입을 털어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부었네요. 대통령발 이태원 참사 특정 세력 조작설이 국민 탄핵의 불씨였다면 앞으로 쏟아질 대통령 방탄 망언들은 탄핵의 불쏘시개가 될 듯합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한 기록이라고 보도된 대통령실 유선전화 02-800-7070번을 누가 사용했냐고 캐물으며 대통령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수사외압 문제의 단초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화통화 후에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 헐레벌떡 움직인 것 같은데 아마도 대통령의 입이라는 부속 비서관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경로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전화번호의 통화 주체를 짐작해보면 정진석은 아니다, 김태효도 아니다. 그렇다면 부속 비서관이 남는 것 같은데 특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문제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 전화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것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기밀사항이라고 맞섰고, 김태효 차장은 자신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든 수시로 전화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되자 정 실장은 이 회의가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많은 분들이 대통령실의 7070 번호가 기밀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다른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번호를 누가 어디서 언제 썼는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 번호로 전화한 사람이 바로 외압의 핵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이 번호는 명함관리서비스에도 나온다며 질문하자 자신은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유출할 권한이 없다고 요상한 답을 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도 안보상 이유로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구글 검색해보면 16개의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뜬다고 꼬집었고, 챗 GPT도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부서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며 다 뚫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운영위에 와서 비밀만 지키려 하지 말고 진짜 안보를 지키라며 그놈의 7070이 뭔데 그것만 안 보냐고 따졌고, 정 실장은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챗GPT에 대통령실 전화번호 물으면 차단되고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고 뜬답니다. 한편 혐오 발언과 막말로 악명 높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처럼 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냐고 질의하자 김용원은 인권위는 인권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인권위가 좌파의 해방구라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지 좌파 우파가 어딨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했는지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이에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경로설 의혹에 대해서 일축하면서 대통령의 경로설이나 진노설을 들은 바가 없다고 했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그날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한 적은 없다며 자신들 앞에서 화를 낸 적이 없다고 거듭 경로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안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던 김 차장은 경로에 대해서는 선택적 기억을 떠올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했답니다. 그런데 VIP 경로설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정 실장은 전례도 없고 보안상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회의 기록도 없다고 하던데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실 운영이 의도적으로 불투명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국회의 제출 요구도 묵살하는 대통령실의 막무가내 태도는 특검을 통해 응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최혜병 수사 외압을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깔 수가 없나 봅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보도한 영상을 재생하려는 과정에서 여야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작년에 국회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발언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당은 운영위 원칙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삼았고, 곧바로 배현진 의원이 가세해 봉숭아 학당이냐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에 신 의원은 제가 질의를 하고 있다. 거짓말이 드러나니 두려우시냐고 되받아쳤고, 야당 측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출처가 명확하게 보도된 뉴스 영상이나 음성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음향은 틀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디올백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고 묻자 정 실장은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록물 분류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대통령실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면 협조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실장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확답을 피하면서 대통령실 전역이 보안구역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디올백이 국고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조리 국가기밀이고 보안사항이라며 피해가려면 운영위에는 왜 나왔는지,
이에 천 의원은 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직까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디올백 소재에 대해 다음 운영이 전까지 정확한 위치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정 실장은 명품백 사건은 최아묵의 목사라는 분이 김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철저한 수사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의 말에 따르면 디올백은 선물 목록에도 없고 126개, 기록물 명부에도 없다는데 명품백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제3의 장소로 빼돌려진 건 아닌지 분실했다고 발표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장본인은 바로 용산에 사는 김아묵의 여사라는 분 아닌가요?